안녕하세요, 개미입니다. 제가 7월을 3일 남겨놓고 영상 업로드를 했었죠. 이번에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분명 7월 28일까지 7월 계약이 한 건이었습니다. 하늘도 제 간절한 기도를 들은 걸까요? 7월 30일 한 건, 31일 두 건, 3건을 추가 계약하면서 7월 총 계약 4건으로 야무지게 마무리했습니다. 어찌된 일이에요? 3건 계약한 이야기를 좀 풀어볼게요. 매매 1개, 전세 1개, 월세 1개 했습니다. 박수 한번 칠게요. 첫 매매 계약입니다. 매매? 이게 되네요? 7월 마지막 주말 토요일에 대표님이 바쁘셔서 매매 문의 온 손님 한 명을 저한테 넘기셨습니다. 손님은 매매해서 실거주하려는 목적이었어요. 위치나 층수, 방 개수까지 손님이 원하는 바가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혹시 본 집이 있냐고 물었어요. 손님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부동산이 싫어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집이 어딘지 물어봤죠. 안타깝게도 저희에게는 없는 매물이었습니다. 손님이 물건은 괜찮았는데 절대 그 부동산이랑 계약하기 싫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기분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비슷한 조건의 다른 물건을 찾아봐 달라는 거였죠. 제가 봐도 그 물건이 위치며 가격이며 구조며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다른 부동산에 매물이 있나 찾아봤습니다. 세상에, 저희 부동산 옆 부동산에 다른 호실 매물이 있는 거예요. 사장님께 연락했더니 공실이고 매매하면 언제든 입주 가능하다고 해서 손님이랑 보러 갔습니다. 손님은 이미 2차례 집을 받고 계약까지 진행하려고 했었으니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구조가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공실이면 아무래도 집 보기가 더 편해요. 깔끔하게 사는 사람 집이면 집이 돋보이는데 짐이 많고 정신없이 어질러져 있으면 집은 안 보이고 집만 보이거든요. 제가 찾은 집은 깨끗했습니다. 공실이었고 손님 마음에 들어 했고 가격만 조율이 되면 매매하겠다고 했어요. 네, 가격 조율이 전혀 안 됐습니다. 1000만 원 깎아달라고 했는데 300만 원 깎아주셨어요. 그래도 500까지는 협상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매도인이 더 깎아서는 절대 안 판다고 했습니다. 손님도 돈이 모자라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더 깎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500 이상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조율이 안 된 상태로 손님이 떠납니다. 토요일이었죠. 손님이 월요일에 부모님과 한 번 더 집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오후 시간이 지나고 저녁쯤 워킹 손님이 들어왔어요. 토요일에 정말 바빴습니다. 오랜만에 주말 같은 주말이었어요. 2억 미만 전세 찾는 손님이었는데 4개 정도 보여드렸고 1개만 조건에 맞았어요. 나머지는 2억 초과였습니다. 손님이 쉽게 결정을 못하고 고민하길래 다른 집 하나를 더 권했어요. 조건이 괜찮았는데 임차인이 일요일 저녁에나 방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요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 집은 월요일에도 다른 손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간 통화만 해도 어느 정도 할지 안 할지 감이 오는데 할 것 같은 손님이었거든요. 근데 일요일에 쉬려고 월요일에 잡아놨었습니다. 건방졌네요. 워킹 손님이 일요일만 집을 볼 수 있대요. 계약을 할 것 같다는 확신은 안 들었어요. 근데 또 모르잖아요. 일요일 출근을 결심합니다. 한 번에 끝내자는 마음으로 월요일 손님도 일요일로 땡겼습니다. 저녁 7시로 약속을 잡았어요. 황금 같은 쉬는 날 일요일 저녁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맛있는 점심 먹으려고 부지런하게 빕스 오픈런을 했어요. 신나게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매매 손님 전화가 옵니다. 분명 월요일에 오기로 했었는데 당장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고민이 됐습니다. 7시에도 집 보러 가야 되는데 그때가 12시였거든요. 시간도 애매해. 근데 어떡해요. 계약할지도 모르잖아. 부랴부랴 집을 보러 갑니다. 손님은 어머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어머님이 집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500만 깎아주면 그냥 계약해라. 어머님이 딸을 설득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손님에게 말하지 못한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었어요. 바로 취득세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죠. 또 고지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손님이 500만 원 깎아주면 계약을 하겠다는 단계까지 옵니다. 이제 말해야 하는 타이밍이 왔어요. 손님이 다른 부동산과 본 호실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취득세가 저렴했어요.
제가 찾은 물건은 오피스텔이라 4.6%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 단위가 바뀌었죠. 저는 취득세 때문에 손님이 안 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손님은 예상 밖의 금액에 놀랐지만 어머님이 제 편이었어요. 마음에 들었으면 취득세고 뭐고 그냥 사라고 또 딸을 설득합니다. 저도 계약금의 일부 이체하라고 권했는데 우선 가격 협상 한 번 더 해보고 그때 이체하겠다고 해서 손님과 헤어집니다. 저는 이때까지도 성사 될까 반신반의했어요. 김치국 안 마시기로 했잖아요. 그때가 점심 지난 오후였어요. 7시에 다시 손님을 만나러 가야 했죠. 집에 들러서 쉬는 둥 마는 둥. 매매 진짜 하는 건가?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게임을 했습니다. 디아블로. 여러분, 디아블로 재밌어요. 근데 이때쯤 또 전화가 와요. 7시에 보기로 한 방을 보고 싶다는 사람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 손님도 저녁에 온다고 해서 한 집에 3팀이 붙었습니다. 저녁 손님들을 만나기 위해 저는 2번째 출근을 했습니다.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취소될 것 같았지만 3명 중에 1명은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토요일에 방을 보고 갔던 손님이 제일 먼저 전화가 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보겠다고 미안하대요. 누군가 1명은 취소할 줄 알았죠. 나머지 2분은 온다는 거예요. 제가 통화하면서부터 할 것 같다는 사람 있죠? 그분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선배님도 손님이랑 왔어요. 제 손님이 먼저 집을 봤습니다. 다 보고 나가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려요. 선배님 손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가고 다음 손님이 들어왔을 때 제 손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계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스피드가 생명인 거 아시죠? 우선 잠시 기다려보자고는 했어요. 다음 손님이 나왔어요. 그분들도 계약을 하고 싶대요. 집이 정말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제 손님한테 먼저 계약하실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손님이 저 할 거예요 하니까 하라고 양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계약금의 일부 100만 원 이체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칠게요. 이렇게 전세 하나. 대망의 월요일. 아침부터 매매 손님한테 연락이 와요. 가격 협상 됐냐고. 500만 원은 깎아준다고 했다 하니 이체하겠다고 해서 계약금의 일부 500만 원 이체하고 그 다음날 바로 계약서 쓰고 매매 대금의 10% 계약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도금까지 들어갔네요.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에 연락 오고 바로 집 보러 온 손님이 있었는데 이분들 저랑 3군데 보고 그중 한 집 월세 계약하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이틀 동안 매매, 전세, 월세 계약을 했네요. 어떻게 갑자기 이럴 수가 있죠?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인생이란 좋은 일, 다음 안 좋은 일, 다음 좋은 일, 다음 안 좋은 일의 연속인 걸까요? 그 다음날 저녁 전세 손님이 집을 보러 왔어요. 늦은 시간이라 많이 준비는 안 했고 문의 온 방과 같은 건물에 다른 호실도 있어서 딱 2개 보여드렸습니다. 뷰가 끝내줬어요. 됐다 싶었습니다. 손님이랑 내려왔는데 30분만 고민해보고 연락 준다는 거예요. 이미 이 동네 집을 어느 정도 본 분이었습니다. 계약할 때가 되는 손님이었죠? 저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해라 밀었죠. 전화 한 통만 한대요.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끝내고 온 손님이 한 한마디. 저 할게요. 저 진짜 신났지만 간신히 숨기고 임대인한테 전화했어요. 손님이 마음에 들어 하셔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계좌번호 부탁드려요. 얘기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10분 전에 계약금을 받으셨대요. 다른 부동산한테. 아, 너무 아까워요. 지금도 진짜 너무 아까워요. 내 것이 아니었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눈 앞에서 놓쳤으니 아까운 건 아까운 거잖아요. 손님보다 아까워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이 집 금방 나가요, 계약금의 일부 거세요 하는 거, 저 그런 말 하는 거 진짜 좀 사기꾼 같고 싫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와요. 왜냐면 진짜 이번 일 말고도 제가 5분 10분 차이로 놓칠 뻔한 적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놓쳤잖아요. 내 눈에 좋은 집은 남의 눈에도 좋고 좋은 집은 빨리 나갑니다. 광고 올리자마자 문의 왔고 다음날 보러 가서 사실 손님이 고민을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아깝습니다. 3일 연속 계약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 느낌을 기억하고 8월에 파이팅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 8월에 안 굶어요. 먹고 삽니다.
7월 계약 1개로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4개로 마무리했으니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요. 8월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라고 8월 1일에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현생에 치여 이제서야 업로드를 하게 되네요. 그 사이 전세 계약은 해약이 났습니다. 해약이 늪에 빠져있어요 지금. 그래도 내일 출근해야겠죠? 출근합니다. 출근해요.